안녕, 내 친구야. 오늘따라 내 목소리가 유난히 힘이 없어 보이네. 혹시 또 그 사람 때문이야? 잘해주다가도 갑자기 동굴로 쏙 들어가 버리고 가까워졌다 싶으면 어느새 저만치 멀어져 있는 그 사람. 마치 혼자만 사랑하는 것 같고 나만 애쓰는 것 같아서 속상하고 지쳤지. 내가 뭘 잘못했나? 수십 번도 더 되뇌어 봤을 거야. 근데 있잖아. 이건 네 잘못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아. 어쩌면 넌 지금 회피 성향이라는 아주 특별한 유형의 사람과 사랑에 빠진 건지도 몰라. 오늘 나는 너에게, 그리고 너처럼 힘들어하고 있을 많은 친구들에게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이야기해주고 싶어. 단순히 그를 조종하거나 억지로 바꾸려는 게 아니야. 이건 너 자신을 지키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너를 위한 이야기이기도 해. 회피 성향의 남자 나에게 매달리게 만드는 6가지 방법. 제목이 조금 자극적일 수 있지만 그 본질은 상대를 이해하고 나 자신을 바로 세움으로써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는 지혜에 대한 거야. 자, 그럼 우리 같이 차근차근 시작해볼까? 첫 번째 방법. 그의 동굴을 비난하는 대신 지도를 쥐어주어라.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의 행동을 이해하는 거야. 비난이 아니라 이해. 회피 성향의 사람들은 말이야, 심리학적으로 애착 이론에서 불안정 애착의 한 유형으로 분류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나 주 양육자로부터 일관된 사랑과 지지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야. 사랑을 표현하면 거절당하거나 독립적인 모습을 보일 때만 칭찬받는 환경에서 자랐을 수 있어. 그래서 이들에게 친밀감이라는 건 양날의 검과 같은 거지. 너무나 원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운 거지.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건 곧 나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고 언젠가는 거절당하거나 상처받을 위험에 나를 노출시키는 거라고 무의식 중에 생각해. 그래서 감정이 깊어지려고 하면 마치 알람이라도 울리는 것처럼 갑자기 거리를 주는 거야. 그들만의 안전지대, 즉 동굴로 숨어버리는 거지. 남자들의 시각에서 보면 이건 더 복잡해. 사회적으로 남자들은 강해야 한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으며 자라잖아.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표현하는 법 자체를 배우지 못한 경우가 많아. 네가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볼 때 그는 그 감정이 뭔지 몰라서가 아니라 그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어색하고 두렵기 때문에 침묵하는 걸 수도 있어. 나도 예전에 만났던 한 친구가 그랬어. 정말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꼭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발짝 뒤로 물러서더라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내 힘든 얘기를 털어놓으면 표정이 굳어지고 대화를 피했어. 처음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매일 밤을 울면서 보냈지. 왜 그래? 나 싫어졌어? 하고 쏘아붙이기도 했고. 그럴수록 그는 더 깊은 동굴로 들어갔어.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지. 그때 깨달았어. 내가 그의 동굴 입구에서 빨리 나와! 라고 소리치는 건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손전등을 던지는 게 아니라 돌을 던지는 것과 같다는 걸. 그래서 지도를 쥐어주라는 건 이런 의미야. 비난 대신 질문하기. 왜 연락 안 했어? 가 아니라 무슨 일 있었어? 네가 조용할 땐 걱정이 되더라. 괜찮으면 얘기해 줄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봐줘. 감정의 언어 가르쳐주기. 그가 침묵할 때 지금 어떤 기분인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 혹시 답답한 거야? 아니면 그냥 좀 쉬고 싶은 거야? 하고 선택지를 줘봐. 네가 그의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거야. 그의 공간 인정해주기. 너만의 시간이 필요한 거 알아. 존중해. 충분히 쉬고 네가 괜찮아지면 그때 다시 웃으면서 보자. 이 한마디가 그에게는 아, 이 사람은 나를 숨막히게 하지 않는구나 하는 엄청난 안도감을 줄 거야. 기억해, 친구야. 그의 동굴은 너를 밀어내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그 자신을 지키기 위한 공간이야. 그 공간을 부수려고 하지 말고 그가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고 따뜻한 빛을 비춰주는 것. 그게 첫 번째 시작이야. 두 번째 방법, 너만의 왕국을 건설하라. 자, 두 번째 방법. 이건 정말 중요해. 어쩌면 오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일지도 몰라. 바로 너만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야. 회피 성향의 사람과 만날 때 가장 흔하게 빠지는 함정이 뭔지 알아? 바로 불안 회피 트랩이야. 그가 멀어지면 회피, 넌 불안해져서 그에게 더 다가가려고 해. 불안. 그럼 그는 더 숨막혀서 더 멀리 도망가지. 회피 강화. 그럼 넌 더더욱 불안해져서 그를 쫓아가고 불안 증폭. 악순환의 연속이야. 이 굴레를 끊는 유일한 방법은 네가 쫓아가는 걸 멈추는 거야. 그렇다고 그냥 손 놓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야. 그를 쫓아가는 데 쓰던 그 모든 에너지를 온전히 너 자신에게 쏟아붓는 거야. 너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멋진 왕국을 건설하는 거지. 내 왕국은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 너의 일과 성장, 내 커리어에 집중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오랫동안 읽고 싶었던 책을 읽어봐. 성취감은 너의 자존감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기둥이 될 거야. 너의 친구와 사람들, 그 사람을 만나느라 소홀했던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 실컷 웃고 떠들고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느껴봐. 너의 취미와 즐거움,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거나 그림을 배우거나 주말마다 훌쩍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때? 오직 너를 위한 즐거움으로 너의 시간을 가득 채워봐.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자신만의 세계가 확고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 여자에게 강하게 끌려. 왜냐하면 그건 독립성과 안정감의 신호거든. 이 여자는 내가 없어도 행복하구나. 나에게 집착하거나 내 에너지를 뺏어가진 않겠구나 하는 무의식적인 안도감을 느끼게 돼. 오히려 그 여자의 세계가 궁금해지고 자기도 그 일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 내 얘기를 또 해볼게. 아까 말했던 그 친구랑 헤어지기 직전까지 갔을 때 나는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삶에만 집중하기로 했어. 정말 독하게 운동하고 미뤄뒀던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고 주말에는 혼자 등산 동호회에 나갔지. SNS에도 온통 내 일상과 내 성취에 대한 이야기만 올렸어. 그 사람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지. 처음에는 오기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로 내 삶이 즐거워지는 거야. 나 자신이 점점 더 좋아지고 단단해지는 게 느껴졌어.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 내가 더 이상 연락에 집착하지 않고 내 삶을 즐기자 먼저 연락이 오기 시작한 건 그 사람이었어. 주말에 뭐해? 요즘 많이 바쁜가 보네. 얼굴 보기 힘들다. 라면서 예전엔 내가 했던 말들을 그가 하고 있더라고. 상황이 역전된 거지. 내가 그의 세상의 중심에서 맴도는 위성이 아니라 나만의 빛을 내는 항성이 되자 그가 내 궤도 주위를 맴돌기 시작한 거야. 친구야, 너의 삶의 중심은 그가 아니라 바로 너여야만 해. 그가 너의 행복의 유일한 원천이 되는 순간 그 관계는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너만의 멋진 왕국을 건설해. 그 안에서 너는 누구보다 빛나는 여왕이야. 그가 너의 왕국에 초대받고 싶어 안달이 나게 만들어. 세 번째 방법, 안전한 항구가 되어주되 구조선이 되지는 마라. 세 번째 방법은 미묘하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에 대한 이야기야. 바로 안전한 항구와 구조선의 차이. 회피 성향의 남자는 세상이라는 거친 바다를 항해하다 지치면 쉴 곳이 필요한 배와 같아. 너는 그가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는 안전한 항구가 되어줘야 해. 포근하고 따뜻하고 비바람을 막아주는 곳 말이야.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의 동굴을 이해해주고 그가 돌아왔을 때 비난 없이 맞아주는 것. 이게 바로 항구의 역할이야. 하지만 많은 여자들이 여기서 실수를 해. 항구가 되는 것을 넘어 폭풍우 속으로 직접 뛰어드는 구조선이 되려고 하는 거지. 그가 회사 일로 힘들어하면 해결책을 제시해주려고 하고 그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껴안고 전전긍긍해. 그가 우울해하면 어떻게든 기분을 풀어주려고 온갖 애를 쓰지. 이건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를 무능력한 존재로 만드는 위험한 행동이야. 남자들의 심리를 들여다보면 그들은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자가 되고 싶어해. 자신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취감을 느끼고 싶어하지. 네가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나서는 건 그의 자존심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느껴질 수 있어. 내가 이것도 혼자 해결 못할 사람으로 보이나? 하는 반발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지. 결국 그는 너를 엄마처럼 느끼게 되고
엄마로부터 독립하고 싶어하는 아들처럼 너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할 거야. 안전한 항구의 역할은 뭘까? 구체적인 조언 대신 정서적 지지를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라고 말하는 대신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네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나는 알아 라고 말해주는 거야. 그의 감정을 읽어주고 그의 편이라는 사실만 알려주면 돼. 믿어주기. 너는 충분히 지혜롭고 강한 사람이니까 이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나는 여기서 널 항상 응원하고 있을게. 이 말은 그에게 너는 유능하다, 는 최고의 찬사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힘을 주지. 너의 경계 지키기. 그의 감정에 너무 깊이 동화되지 마. 그가 우울하다고 해서 너까지 같이 우울의 늪에 빠질 필요는 없어. 너는 너의 평온함을 유지해야 해. 그래야 그가 기댈 수 있는 단단한 항구가 될 수 있으니까. 네가 힘들다니 나도 마음이 안 좋지만 나는 너를 믿고 내 할 일을 하고 있을게. 이 태도가 중요해. 그가 스스로 폭풍우를 헤쳐나간 뒤 너라는 항구에 돌아와 닻을 내렸을 때 느끼는 안도감과 고마움은 상상 이상일 거야. 이 사람은 나를 믿어주는구나. 나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이 믿음이 쌓일 때 그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안정감을 너에게서 느끼게 될 거고 결국 너라는 항구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게 될 거야. 네 번째 방법. 칭찬이라는 당근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라. 네 번째는 아주 실용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야. 바로 긍정적 강화. 다른 말로 하면 전략적인 칭찬이지. 심리학에서 조작적 조건화라는 개념이 있어. 동물이 특정 행동을 했을 때 보상을 주면 그 행동을 더 자주 하게 된다는 원리야. 사람도 마찬가지야. 특히 감정 표현에 서툴고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회피 성향의 남자에게는 이 칭찬이라는 당근이 아주 강력한 효과를 발휘해. 그는 친밀한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돌아올지 예측하지 못해서 두려워해. 그런데 네가 그의 작은 노력들에 즉각적이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면 그는 이런 행동을 하니까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안전하구나 하고 학습하게 돼.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을 칭찬하느냐? 야, 그의 외모나 능력, 재산 같은 외적인 걸 칭찬하는 건 기본이야.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할 칭찬은 바로 관계 지향적인 행동에 대한 거야. 그가 먼저 연락했을 때 연락 기다렸는데 이렇게 먼저 해주니까 오늘 하루가 다 행복해질 것 같아. 고마워. 비난 대신 보상을. 그가 자기 얘기를 털어놓았을 때 아주 작은 것이라도 와, 그런 생각하고 있었구나.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정말 고마워. 너에 대해 더 알게 된 것 같아서 기뻐. 솔직함 이퀄 기쁨이라는 공식을 만들어주기. 그가 너를 위해 작은 배려를 보였을 때 내가 추워하는 거 어떻게 알고 외투를 벗어줬어. 진짜 세심하다. 덕분에 너무 따뜻했어. 배려 이퀄 인정과 감사. 함께 미래를 암시하는 말을 스치듯 했다면 절대 놓치지 마. 나중에 여기 같이 또 오자. 같은 말을 했다면 절대 놓치지 마. 너무 좋다. 나랑 같이 올 생각하니까 벌써 설레. 미래 계획 이퀄 긍정적 강정. 남자들은 생각보다 단순한 구석이 있어. 특히 인정 욕구가 강하지. 여자친구가 자신을 존경하고 자신의 행동에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엄청난 성취감과 자신감을 느껴.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 과장하지 말 것. 영혼 남는 리액션은 금방 티가 나. 정말 진심으로 느껴지는 순간에만 표현해야 해. 그가 후퇴할 때 비난하지 말 것. 칭찬은 그가 다가왔을 때 주는 보상이야. 그가 다시 동굴로 들어갔을 때 지난번엔 잘하더니 왜 또 그래? 라고 말하는 건 애써 쌓은 긍정적 경험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일이야. 그냥 묵묵히 앞에서 말한 항구의 역할을 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야. 다가오면 상을 주고 멀어지면 아무 일 없다는 듯 너의 삶을 살면 돼. 이 전략적인 칭찬은 마치 길을 잃은 사람에게 빵가루를 하나씩 놓아주는 것과 같아. 그 빵가루를 따라오다 보면 어느새 너에게 오는 길이 안전하고 행복한 길이라는 걸 깨닫게 될 거고 결국 그 길을 스스로 더 자주 걷고 싶어 하게 되겠지. 다섯 번째 방법, 너의 결핍이 아닌 가치를 보여줘라. 다섯 번째 방법, 이건 너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이야. 나는 그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많은 경우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결핍을 채워달라고 무의식적으로 요구해. 네가 날 사랑해줘야 내 외로움이 채워져. 네가 날 인정해줘야 내 자존감이 올라가. 이런 식으로 말이야. 하지만 회피 성향의 남자는
다른 사람의 감정적 요구에 극심한 부담감을 느껴. 누군가의 결핍을 채워줘야 한다는 책임감 앞에서 도망치고 싶어 하지. 그래서 우리는 전략을 바꿔야 해. 그에게 너의 결핍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너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야. 나와 함께하면 네 인생이 얼마나 더 풍요롭고 즐거워질 수 있는지를 느끼게 해주는 거지. 결핍을 보여주는 행동 vs 가치를 보여주는 행동. 결핍. 왜 나 사랑한다고 말 안 해줘? 나 불안해. 가치.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나는 너랑 있으면 이렇게 웃을 일이 많아져서 참 좋다. 네 삶에 너라는 즐거움이 더해진 느낌이야. 네 덕에 내가 행복하다는 메시지. 결핍. 나 두고 어디 가지 마. 너 없으면 안 돼. 집착. 가치. 네가 네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을 때 나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와 에너지로 너를 맞아줄 준비가 되어 있을 거야. 독립성과 긍정적 에너지. 결핍. 그의 기분을 풀어주기에 전전긍긍하기. 가치. 그가 우울해할 때 너는 너대로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기. 물론 앞에서 말한 정서적 지지는 기본. 네가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그는 저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저 긍정적인 에너지에 영향을 받겠구나라고 느끼게 돼. 생각해봐 친구야. 너는 어떤 사람에게 끌려? 맨날 힘들다고 징징대고 나한테 모든 걸 의지하려는 사람이야? 아니면 자기 삶을 멋지게 꾸려가면서 만나면 나에게 좋은 영감과 웃음을 주는 사람이야? 당연히 후자겠지. 이건 남자들도 똑같아. 그들은 구원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인생을 더 즐겁게 만들 수 있는 파트너를 원해. 너의 가치를 보여준다는 건 이런 거야. 최고의 대화 상대가 되어주기, 그의 관심사에 대해 공부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지적인 파트너가 되어봐. 최고의 친구가 되어주기, 때로는 연인보다 더 편한 친구처럼 함께 게임을 하거나 스포츠를 즐기면서 유대감을 쌓아봐. 너만의 매력 발산하기, 네가 가진 유머 감각, 너의 따뜻함, 너의 열정, 그 사람을 만나기 전부터 네가 가지고 있던 고유의 매력을 숨기지 말고 마음껏 발산해. 네가 그에게 나 좀 사랑해줘 라고 매달리는 대신 나라는 사람은 이렇게 멋지고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와 함께하는 건 정말 행운일 걸겐 이라는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여줄 때 그는 너를 존중하게 되고 너라는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고 너를 잃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될 거야. 결핍감은 그를 도망치게 만들지만 가치와 매력은 그를 끌어당기는 자석이 돼. 6번째 방법, 떠날 수 있다는 암시를 우아하게 하라. 자, 드디어 마지막 6번째 방법이야. 이건 앞에 5가지가 충분히 쌓였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섬세한 기술이야. 바로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아하게 암시하는 것. 이건 협박이나 최후 통첩이 아니야. 나한테 잘하지 않으면 헤어질 거야 라고 소리치는 건 최악의 방법이지. 그건 또 다른 압박감만 줄 뿐이야. 우아한 암시는 너의 기준과 선택권을 보여주는 거야. 심리학적으로 손실 회피 편향이라는 게 있어. 사람들은 무언가를 얻는 기쁨보다 가진 것을 잃는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느낀다는 거야. 회피 성향의 남자는 너와의 관계가 주는 안정감과 즐거움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 그는 네가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계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하는 경향이 있지. 바로 이 지점에서 그는 너를 잃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아주 희미하게나마 느껴야 하는 거야. 어떻게 우아하게 암시할 수 있을까? 너의 기준을 명확히 하지만 부드럽게 말하기. 예를 들어 그가 며칠 동안 연락이 없다가 아무렇지 않게 나타났을 때 화를 내는 대신 차분하게 말하는 거야. 네가 연락이 없을 때 많이 걱정했어. 나는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을 때 적어도 상대가 살아있는지 정도는 알 수 있는 꾸준한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건 내가 관계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야. 이 말 속에는 네가 이 기준을 맞춰주지 못하면 너와 깊은 관계를 맺는 건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 하지만 그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너의 기준을 설명하는 방식이지. 너의 미래 계획에 그를 당연하게 포함시키지 않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나중에 오하자가 아니라 나 나중에 오하고 싶어 라고 말하는 거야. 너의 인생 계획은 온전히 너의 것이고 그가 그 안에 포함될지 안 될지는 아직 선택의 문제라는 뉘앙스를 주는 거지.
가끔은 거절할 줄 아는 거. 그가 갑작스럽게 만나자고 했을 때 네가 이미 선약이 있거나 피곤하다면 거절할 줄 알아야 해. 오늘은 내가 약속이 있어서 어렵겠다, 아쉽다, 다음에 미리 약속 잡고 보자. 이 거절은 네가 그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야. 너의 시간과 에너지는 소중하며 그 역시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지. 이 모든 행동의 기저에는 나는 너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나에겐 더 나은 선택을 할 권리가 있다는 단단한 자기 확신이 있어야 해. 이건 연기나 밀당 기술이 아니야.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돼. 네가 정말로 너의 삶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존중한다면 너는 너를 함부로 대하는 관계를 용납하지 않을 거야. 그가 너의 이런 우아한 독립성과 떠날 수 있는 힘을 감지했을 때 그는 처음으로 위기감을 느끼게 될 거야.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은 안전한 항구가 어쩌면 다른 배를 위해 셔터를 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지. 그때부터 그는 너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너라는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할 거야. 너의 기준을 맞추려고 하고 너의 시간을 존중하려고 하고 너의 마음에 들기 위해 애쓰게 될 거야. 이게 바로 그가 너에게 매달리게 되는 심리적 기제야. 두려움이라 집착이 아니라 너의 가치를 온전히 깨달았을 때 나오는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하착. 내 친구야, 오늘 우리가 나눈 6가지 방법들 어땠어? 그의 동굴을 이해하고 지도를 쥐어주기, 너만의 왕국을 건설해서 너의 가치를 증명하기, 구조선이 아닌 안전한 항구가 되어주기, 관계 지향적 행동에 칭찬이라는 당근을 주기, 결핍이 아닌 너의 가치를 보여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아하게 암시하기.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하나로 통하는 것 같아. 바로 너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 회피 성향의 남자를 바꾸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네가 먼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진 안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네가 불안해서 그를 쫓으면 그는 더 멀리 도망가지만 네가 네 자리에서 단단하게 빛나고 있으면 그는 그 빛에 이끌려 다가오게 돼 있어. 물론 이 과정은 쉽지 않을 거야. 시간도 걸리고 때로는 상처받고 다시 무너지고 싶은 날도 있겠지. 하지만 기억해줘. 이 모든 노력의 최종 목적지는 그가 나에게 매달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목적지는 그가 있던 없던 나는 온전히 행복하고 멋진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거야. 네가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자연스럽게 너의 곁을 지키고 싶어 할 거야.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너는 이미 너의 삶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더 좋은 사람, 너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을 테니까.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 오늘부터 딱 하나만이라도 너를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나는 항상 여기서 너의 모든 걸음을 응원하고 있을게.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고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니까 잊지 마.